만약에 자산 배분도 정말 나는 잘 복잡해서 못하겠다, 나는 정말 자산 배분이 정말 자신이 없다, 아니면 번거롭다, 이러신 분들은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복리 수익률이요, AOR 같은 경우는 6.48%고 레이달류 올 시즌 포트폴리오는 4.84%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는 5.85%. 그냥 AOR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데요. 반갑습니다. 은하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알아서 나눠서 투자해주는 ETF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율 투자법하고 시야 투자법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2개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영상 보니까 잘 알겠어, 근데 그냥 좀 알아서 투자해주는 그런 ETF 같은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더 알아서 해드려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엑셀에다가 입력하는 것도 번거롭고 뭐 이렇게 자동이체 등록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나는 ETF를 자동으로 매수만 하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나눠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ETF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거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책에서 봤던 4가지 종류의 ETF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급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은 뭐였어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은 종류의 자산들에다가 몰빵 투자를 안 하는 게 자산 배분이잖아요. 이게 항상 자산 배분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대원칙이 뭐냐면 항상 가치가 우상향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1번 자산, 2번 자산 모두 가치가 우상향하는 거야지 얘는 이렇게 오르는데 뭐 하나는 옆으로 흐르고 아니면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자산군들끼리 섞어봤자 자산 배분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하는 자산군에다가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반대 방향인 자산들 2개를 잘 섞어서 내 포트폴리오가 충격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잘 우상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산 배분이잖아요. 뭐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부동산, 원자재,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원자재하고 부동산은 조금 이제 회의적인 게 왜 그러냐면 원자재 같은 것도 잘 보면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요. 부동산도 지금 미국에 있는 리츠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옆으로 흐르거나 아래로 흐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거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섞은 거, 요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는 비율 뭐 한 10% 이내로 이렇게 많이들 섞어서 자산 배분했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과 채권은요, 상관계수가 그래도 비교적 낮은 편인 최고의 자산 배분으로서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하면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섞었죠. 그래서 뭐 이게 뭐 7이 되고 3이 되고 어쩔 때는 이게 6이 되고 이렇게 4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섞어가지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자산 배분을 했었죠.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포지션들을 이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조언들을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하나가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주식, 채권, 현금, 금을 4분의 1씩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유명한 레이달리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럼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데, 주식, 중기채, 뭐 장기채, 금,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율로 나눠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공개가 된 거죠. 대표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이 연구 포트폴리오와 올 시즌 포트폴리오 2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전통적인 6대4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 뭐냐면 요 AOK, AOM, AOR, AOA라는 ETF예요. 요건 것들은 뭐냐면 전 세계 주식하고 채권에 나눠서 투자를 해주는 ETF입니다. 알아서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뭐 각각의 순자산도 뭐 1조 원대, 뭐 2조 원대, 뭐 3조 원대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된 ETF다 보니까 역사도 좀 괜찮게 됐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연간 배당률이요 2% 초반에서 2% 중반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이 투자가 돼 있는 AOR 같은 경우는 지금 2.5%거든요, 분배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배당률이 2에서 2.2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보다도 배당률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산 배분도 정말 나는 잘 복잡해서 못하겠다, 나는 정말 자산 배분이 정말 자신이 없다, 아니면 번거롭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AOK, AOM, AOR, AOA에 맞춰서 자기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막상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일단 투자를 안 하고 공부를 다 하고 투자하려면 늦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 그래서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땐 모르겠어. 잘 보니까 저게 많이 가네 하면서 덜컥하고 그냥 샀는데 다음 날부터 가격이 쭉 빠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들치죠. 오랫동안 투자를 못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투자 공부가 덜 됐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도 나는 포모 현상 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투자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저는 1번으로 이 AOR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눠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알아서 자산 배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면서 내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일단은 요 4가지 ETF의 자산 비중을 한번 볼게요. AOK 같은 경우는 자산 비중이 주식은 30%, 채권은 70%예요. AOM 같은 경우는 주식이 40%, 채권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AOR 같은 경우는 주식이 60%, 채권이 40%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에 가까운 ETF입니다. 그 다음에 AOA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공격적이죠. 주식이 80%, 채권이 20%.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낙폭이 더 크겠죠. 이게 가장 높겠죠. 자, 각각의 ETF에 대해서 자산 구성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Shares 코어 토탈 USD 본드 마켓 ETF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ETF고요. 코어 S&P 500 ETF는 S&P 500 지수 ETF예요. IVV라고 티커라고 쓰는 그 ETF고,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제외한 국채에다 투자하는 ETF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 추종하는 ETF. 요거는 S&P 중형주, S&P 소형주 요게 투자하는 ETF에 이렇게 각각 나눠서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4가지 ETF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상품이에요. 각각의 비중만 조금씩 틀릴 뿐이죠. 아까와 같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요 ETF의 비중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ETF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번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AOK가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겠죠. 주식의 비중이 30%고 이거는 40%, 60%, 80%니까요. 최근 1년간 수익률 한번 봤더니 역시 예상과 마찬가지로 AOA, AOR, AOM, AOK 이런 순으로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가면 지금은 최근 1년 동안은 미국 지수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AOK가 좀 수익률을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8년 출시 이후부터 총 수익률을 보면 AOA 같은 경우는 363%, AOR은 251%나 돼요. 2024년부터 2008년이면은 몇 년일까요? 16년 정도 되는데 2배가 넘는다, 2배 반이 된다.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시세가 훨씬 더 오르겠지만 그냥 일반 토지나 상가를 봤을 때 10여 년 투자를 해가지고 2배 넘게 이렇게 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의 변동성도 줄이고 자산 가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간 배당률도 한 2% 중반까지 해주는 이 ETF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S&P 500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VO라고 해가지고 벵가드사에서 출시한 ETF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제가 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한번 따져봤어요. S&P 500 지수에다 투자를 했으면 242%고 AOA, 그러니까 주식은 8, 그 다음에 채권은 2인 요 ETF 했으면 111%, AOR 주식 60%, 채권 40%인 이 ETF 같은 경우는 83%의 수익률을 보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요런 등락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때 요런 하락도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요런 것 때문에 자산 배분하는 거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최대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2가지 ETF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요 VT가 전 세계 주식에 나눠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거 벵가드사에 출시한 거고 BNDW로 해가지고 전 세계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는 ETF예요. 요거는 2018년도 하반기에 출시된 ETF인데 요거를 60대 40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 거와 AOR ETF는 아까도 전 세계 ETF의 60%, 전 세계 채권에 40% 투자했던 ETF죠. 오늘의 주제는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탁&앤 본드 60대 40은 전통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미국 주식의 60%, 미국 채권의 40%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벵가드 S&P 500 ETF VO입니다. 이거는 그냥 S&P 500 지수에 100%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앞에 달러를 그냥 원으로 보시자고요. 그냥 1000만 원을 처음에 딱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지 이 계산입니다. 그래서 출시일이 요게 가장 늦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값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거 전 세계 주식과 전 세계 채권의 60대 40으로 나눠서 투자한 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과
AOR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637만 5천 71원이고 이건 1626만 2천 773원이에요. 연복리 수익률은 8.69%, 그 다음에 연복리 수익률도 이거는 8.57%, 거의 비슷하죠. 자, 요게 이제 MDD라고 해서 최대 낙폭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최고점에서 최하점까지 몇 프로가 떨어졌을까? 이거 봤을 때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AOR에만 투자해도 마이너스 20.75,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적으로 이제 엑셀에다 입력해서 각각의 평가금을 60대 40으로 나눠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AOR에만 투자를, 나는 그냥 자동이체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굳이 힘들게 내가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해줄 필요도 없고, 컴퓨터를 켜가면서 뭐 이렇게 엑셀을 맞출 필요도 없고, 자산 배분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AOR에만 투자를 해도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의 60대 40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효과가 알아서 난다. 그래서 난 이것도 저것도 너무 번거롭다, 잘 모르겠다, 투자 먼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AOR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채권에 나눠서 투자한 자산 배분과 따져보면 좀 차이가 있죠. 여긴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다 보니까 연복리 수익률이 11%고 그 다음에 MDD도 20.69. MDD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 시기에 따라서 지금 5년으로 잡아서 그렇지 아마 2008년도까지 따졌으면 아마 여기가 MDD가 아마 이게 더 컸을 거예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100% 투자를 했을 때는 연복리 수익률 17.88%, 그 다음에 MDD는 23.91%네요. 당연히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100%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높지만 MDD는 약간 컸다. 그래서 나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해야 되는데 그나마 AOR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수만 함으로써도 자산 배분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요 아래 진한 파란색과 연두색이 거의 겹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요 글로벌 60대 40, 그러니까 VT하고 BNDW 있잖아요. 아까 BNDW 채권의 60대 40으로 나눈 거랑 AOR하고 투자한 거랑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채권의 60대 40으로 자산 배분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한 거. 물론 차이는 크지만 이런 출렁출렁거림이 훨씬 덜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좀 아무래도 S&P 500 지수 100% 투자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좀 포모 현상은 좀 겪을 수 있으나 자산 가치 변동은 좀 약간 좀 만만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AOR하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죠. 레이 달리오의 올 시즌 포트폴리오,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랑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과연 좀 더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각각의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연복리 수익률이요, AOR 같은 경우는 6.48%고 레이 달리오의 올 시즌 포트폴리오는 4.84%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는 5.85%. 그냥 AOR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데요. 2015년부터 24년도 거의 10년치 백데이터인데, 그 대신에 MD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75, 요거는 21.03, 마이너스 15.92. 그러니까 MDD는 뭐 연구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게 나오긴 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이 두 가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좀 있네요.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해야 될 때 리밸런싱이 꼭 수반이 되잖아요. 주기별로. 이런 거조차도 너무 번거롭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공부하기도 싫고 두렵고 어렵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정기예금보다는 좀 훨씬 나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AOR에다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대신에 이제 20.75라는 MDD를 좀 견디긴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은 전 세계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고 채권도 이렇게 우상향을 해오면서 서로 이렇게 절충을 하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일어났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여유자금이라면 AOR에다 투자하시는 게 정기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진한 파란색의 AOR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요 맨 아래 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 시즌, 그 다음에 이게 중간 게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요거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론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산 변동이 훨씬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요런 거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겠죠. 제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비율 투자법, QLD죠. 그 나스닥 레버리지 2배짜리랑 현금하고 70대 30 이렇게 하는 거랑 AOR에 투자하는 거하고 스탁앤본드 60대 40, 미국 주식 60%, 미국 채권 40%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100% 투자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연복리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버리지니까 23.92%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AOR은 6.48,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에 60대 40으로 투자하는 건 8.52, 그다음에 S&P 500엔 100% 투자하는 건 13.46%.
수익률은 여기 가장 높죠. 그 다음에 MDD 같은 경우는 41%나 해요. 제가 하는 비율 투자는. 하지만 현금이 30%로 있으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OR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채권 60대 40은 마이너스 20%, 요것도, 그 다음에 S&P 500 지수 100% 투자하는 건 23.91%입니다. 거의 2배 되는 MD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생각보다 쉬운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변동을 여기서 현금으로 완충장치 역할을 해가면서 오랫동안 이 레버리지 ETF를 끌고 가는 거죠. 저같이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 레버리지 ETF를 70대 30으로 끌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영상 처음부터 언급드렸다시피 내가 투자는 처음이고 투자는 시작해보고 싶지만 막상 뭐부터 해야 될지 겁이 나시는 분들은 AOR이라는 ETF부터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AOK, AOM, AOA는 AOR과 다른 거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만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수익률을 한번 보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자산 배분도 어려우시고 또 이렇게 따로 공부하기도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ETF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자산 배분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산 배분은 꼭 필요한데 복잡한 자산 배분이 필요 없다고 했죠, 저는. 그래서 복잡한 자산 배분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자동화로 이루어진 투자를 함으로써 오래오래 내 계좌의 수익률을 끌고 가는 투자를 저는 가장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7대3 비율 투자법 요게 아니면 이 AOR을 통해서 자동으로 자산 배분하는 ETF에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거 말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